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으로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행정자치국장님께서는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행정자치국장 이순덕입니다. 우리시 발전을 위한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소남영 위원장님과 류정화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대체해드리며 배석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조원경 자치행정협칙과장입니다. 지민철 교육청소년과장입니다. 박대장 회계과장입니다. 이윤호 정보통신과장입니다. 김윤식 종합관제사업소장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행정자치국 소관 상정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강정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정구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좀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 설명서 위주로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페이지 2쪽에 보면 사업 설명서 2쪽이고 사업 명세서는 46쪽입니다. 거기 국내 자매 결연 외빈 초청 여비가 나오는데 이게 식비가 이제 5만 원 곱하기 30명 곱하기 2로 돼 있어요. 그렇죠? 네,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그 밑에 보면 국내 교류도시 시민 참여 여비인데 여기는 또 5만 원 곱하기 40명 곱하기 2예요. 이 5만 원이라는 기준이 어떤 여비를 말하는 겁니까? 통상 여기 식비하고 이제 숙박비로 되어 있는데요. 위에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천시는 물리적으로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당일 기준으로 해서 식비만 계상을 한 거고, 신안군 같은 경우에는 물리적으로 좀 멀습니다. 그래서 하루 오기는 좀 너무 멀어서 숙박비를 계상을 했고, 식비가 보통 외빈 식비가 한 4만 원 정도, 외빈 식비는 4만 원 정도 그 우리 편성 지침에 보면은 4만 원, 최대 4만 원까지 하고, 그게 이제 간식비 포함해서 한 1만 원 정도로 해서 한 5만 원 정도 평균을 잡은 거고요. 우리 그 밑에는 국내 교류 도시 시민대표단 참여 여비는 우리 대표단이 말 그대로 제천이나 신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그와 마찬가지로 해서 5만 원, 평균 5만 원 해서 40명을 잡은 겁니다. 그쪽에서 식비나 이런 걸 대주는 게 아니고 그러면 저희가 한다는 겁니까? 아니면 일단은 교통은 차를 이쪽에서 이제 한 대나 두 대 이렇게 해가지고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오시는 분들은 그쪽에서 차량을 가지고 오시고, 그 밑에 거. 예, 여기는 이제 저희가 우리 차로 가는데, 여기는 보통 그 식비 정도만 그러면 소용이 되는 그쪽에서 올 거고. 때는 저희가 5만 원의 식비나 이런 걸 다 대주고 예, 저희가 그렇습니다. 갈 때는 식비를 또 우리가 사 이제 먹고. 이게 뭐냐면은 그 상호주의에 따라서 이게 보통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그 저희가 일단 통상적으로 오시는 외빈들은 숙식을 다 해드리고, 그 받는 그 초청 도시에서는 그 상황이 좀 여러 가지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숙식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마찬가지로 이 여비는 이제 세이브가 되겠지만은 그렇지 않은 않을 경우를 대비해서 한 5만 원 정도는 우리 시민 대표단 그 행사 실비 지원금을 해서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이 여비는 안 들어갈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차량비만 들어갈 수 있고요. 이게 사전에 조율이 안 됩니까, 그게? 이게 부정기적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작년에 신안하고 제천 쪽에 저희 쪽에 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쪽에도 이제 여러 가지 행사도 많고 시기적으로 이게 좀 일정이 안 맞아서 결과 좀 못 왔어요. 그래서 중간에 저희가 예산을 추경에 삭감을 했는데,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다시 살리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요거 좀 유동적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편성했다고 상식적에서 보시면 좀 되겠습니다. 이해가 안 가는 게 저쪽에서 손님이 오시면 당연히 대접을 해야 되니까 뭐 저희가 세우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를 않겠어요. 그러나 저쪽에서는 말이 없는데 우리는 세워주고
이쪽에서 가는 거는 우리가 스스로 여비를 또 잡고 가고 이거 뭔가 밸런스가 좀 안 맞는데요.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그다음에 그 사업 설명서 13쪽 좀 한번 보세요. 자유총연맹 운영 지원비가 이게 지금 본 예산에 올라오질 않고 추경에 올라왔어요. 이게 지금 추경에 이렇게 올라오다 보면 다른 단체들하고의 또 형평성 문제가 대두가 되지 않나요? 요 사실 요 비용은 작년에 본 예산에서 집행이 됐던 부분인데요. 올해 예산을 편성하면서 긴축 재정 기조로 인해서 삭감을 해라 그래가지고 당초에 본 예산에 이거를 올해 편성을 안 했던 부분입니다. 다른 목을 편성을 했었는데 그 사실은 작년에 합동위령제라고 우리 시 보조금으로 700을 편성해서 해줬는데 실질적으로 평가를 해보니 요거는 보조금보다는 자부담으로 하는 게 낫다 그래서 당초에 올해 똑같이 합동위령제 700만 원을 본 예산에 편성을 했었는데 요거는 자부담으로 돌리고 대신에 그러면 요 청소년 예산 안보 체험하는 예산을 작년에도 집행을 했으니까 올해도 좀 다시 세워달라. 본 예산에는 이제 불발이 돼가지고 그 합동 위령제도 하려다가 이제 안 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그 금액만큼 다시 이번 추경에 본 예산에 좀 담아지 못한 부분을 살려달라는 그런 취지에서 이번에 다시 한번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업 명세서는 49쪽이고요. 그다음에 설명서는 23쪽인데 팽성 청담중학교 국민체육센터 건립 국비 해가지고 이제 사업비가 12억고 같이 매칭이 돼서 나오는데 이게 청담중학교에다가 이게 투자하는 겁니까? 요거는 이제 SOC 사업이라 그래가지고요. 예. 학교 부지에다가 이제 국민체육센터, 그래서 1층은 수영장을 줘가지고 저희 일반 시민들이 쓰시고요. 2층은 체육관으로 해서 이제 학생 수업 시간에는 학생이 쓰고 수업 시간 외에는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고요. 요번에 편성한 예산은 저희가 이제 기타로 잡혀 있는 이유가 이제 그 경기도 교육청에서 추가 건립비 지원이 2억 5천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추가로 편성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지금 시비도 보니까 상당히 많이 들어가네요. 한 130억 정도 그렇죠? 이 부분이 이제 그 요 근래에 이제 뭐 의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 건축비가 한 3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당초 사업 되고 사업이 결정된 이후 설계가 마무리될 때까지 전체 사업비가 약 30%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향후 투자에 저희 시비로 잡혀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도교육청 그다음에 경기도에서도 일부 부담하는 부분이 있는데 아직 최종적으로 협의가 이제 끝난 부분이 아니라서 저희가 이제 향후 투자에 일단 시비로만 잡아놓은 상황이고요. 계속 그 각각의 분담 비율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저희가 이 팽성권은 그 문체부 쪽에서 이제 특별국비 30억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지금 포함되어 있는 사항인데 요번에 교육부 쪽에서 추진하는 공무원 사업에도 현재 응모를 돼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게 최대 60억까지 지원이 가능해서요. 그 부분만 되면은 또 시비 부담은 확실히 좀 줄어들 것 같습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보면 국비가 30억, 그다음에 뭐 기타 대략 따져서 한 25억, 시비가 130억이에요, 그렇죠? 시비가 이제 130억인데 그러면 이 국민체육센터를 건립을 했을 때 이 재산은 소유가 어디가 되는 겁니까? 건축물은 시소유입니다. 예? 건축물은 시소유입니다. 저희가 40년간 사용하고요. 예. 40년 후에는 청담중학교로 이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 소유는 교육청 쪽으로 돼 있고 건물만 그러면 저희 소유가 되고 40년 뒤에는 이제 기부 체납으로 준다는 겁니까? 예, 땅 소유는 청담중학교로 돼 있고요. 예, 건축물은 청담중학교. 준공되면서 저희 시 소유로 있다가 40년간 저희가 그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한 이후에 40년 후에는 건축물을 이전하게 돼 있습니다. 청담중학교가 사립이라는 건가요? 예, 사립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페이지 47쪽 사업명세서 53쪽이 돼 있는데 공공청사 화장실 안심 비상벨 설치
사업인데 이게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됐어요. 왜 삭감이 된 겁니까? 이유가? 네, 이제 뭐 시청이라든지 읍면동 사무소 같은 경우에는 뭐 세콤이라든지 그런 장치가 잘 돼 있어서 비교적 이제 안전하다는 판단 하에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대상지를 좀 변경을 또 할 수 있는 부분이고 해서 도서관이라든지 그 체육관, 국민체육센터 이런 쪽으로 대상지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이거를 떠나서 제가 이제 일반적인 입장에서 한번 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이건이랑 연계도 되겠지만 일반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 특종금이라는 게 시에서 필요해서 도나 국가에서 내려오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시의 의사에 상관없이 지금 이제 위에서 내려보내 가지고 무조건 거기에 따라가서 매칭으로 가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어요. 이 경우는 어디에 해당되는 겁니까? 네, 이제 뭐 이 사업 자체는 뭐 그 범죄 예방 차원에서 저희도 필요하다고 판단은 됐기 때문에 뭐 말씀은 있었지만 저희가 그래서 그 신청하게 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유사한 사례가 있었어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제가 그냥 주위에서 들은 얘기인데 다른 국에서는 뭐 저기 도비를 내려보낸다고 해도 안 받았어요. 뭐 이거랑 똑같은 건 아니지만 뭐 안심 쪽에 관련된 문제인데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위에서 내려보내니까 받았단 말이에요. 이게 형평성에 제가 볼 때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아까 우리 그 문화체육국인가요? 체육진흥관가? 그쪽에서도 아마 무슨 막고문제물 같은 경우도 사실 이제 특조비가 내려와 가지고 거기서 맞춰서 이제 올라가는 형태로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와도 조금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진짜 필요한 특조비 같은 경우는 시나 충분히 도랑 협의가 된 상황에서 좀 이런 특조비 같은 거를 결정을 해서 사업을 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지 않나. 일단 무조건 내려온다고 해가지고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가다 보면 여러 분명히 부작용이 나올 수도 있고 문제점이 파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런 그 사업들이 내려오면 충분히 도랑도 협의가 되는 상황에서 서로가 필요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로 이렇게 진행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을 좀 전해봅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읍면동 것도 가능한 건가요? 질의가? 네? 다음 시간인가 읍면동 들어오나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강정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신가요? 네, 이윤아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아 의원입니다. 행정자치국 증액분이 뭐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23억 정도, 그죠? 맞습니다. 행정자치국 지금 1회 추경까지 해서 전년도 대비해서 어느 정도나 지금 비중이 어느 정도 됩니까? 전년도가 100%라고 봤을 때 1회 추경 확인 안 되시는 거죠? 네, 조금 뒤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항상 좀 비교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런 것도 전년도에 1회 추경 1회 추경 편성안이 얼마였고 금년도에 얼마고 그러면 어느 정도 늘었는지 줄었는지 지금 경기는 어렵다고 해서 예산을 자꾸 줄이고 있는데 실제 늘은 건지 줄은 건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꼭 한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건 전 부서 다 마찬가지입니다. 전 부서 여쭤보면 답변들을 잘 못하세요. 항상 파악을 데이터는 갖고 계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전체 행정자치국 같은 경우에 전체 2조 5,187억 중에 한 10.5% 정도 비중을 차지해요. 뭐 적지 않은 예산이긴 하지만 거의 인건비잖아요. 그렇죠?
총무과 인건비 빼면 제일 많은 데가 이제 교육 청소년과인 것 같아요. 이번 일회 경정 예산 19억 추가해서 457억. 상당히 많은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시는데 관리 감독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공공 청소년 수련 시설 배치 지원 사업 국비 매칭인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129만 6천 원. 기본급 18,000원이 뭡니까 이게? 이제 올해 분이 이제 기본급이 이 청소년 공공 청소년 수련 시설에 배치되어 있는 청소년 지도사는 이제 국비 지원 사업으로요. 그 급여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 근데 보통은 이제 뭐 저희가 뭐 직급이라든가 이렇게 이제 따지기도 하고 뭐 경력 따지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딱 기본급이 정해져 있는데요. 국비에서 내려오면서 그게 18,000원이 증액이 되면서 최종 확정 내시에 이제 변경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이제 국비가 64만 8천 원이 늘어나면서요. 50대 50 매칭 사업이다 보니까 최종 내시에 64만 8천 원이 추가돼서 12분 포함해서 이번에 계상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3월 달이잖아요. 예. 이게 12개월로 계상한 것은 이제 소급 적용을 하시겠다는 의미인가요? 예, 이 부분은 뭐 이제 그 저희 여가부 쪽에서 예, 그렇게 내려오는 이제 올해 기본급을 그렇게 정해져서 내려오니까요. 그리고 내려오기는 이제 작년 연말에 내려왔습니다. 연말에 예, 근데 저희가 당초 예산을 편성할 때는 본 예산 편성할 때는 간해시 갔다가 하다 보니까 12개월로 편성이 돼 있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네. 소급 적용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예, 이건 적용을 할 수밖에 예, 없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공공청사 화장실 좀 전에 이제 말씀들을 해주셨는데 뭐 삭감 사유가 있어서 이제 삭감을 하신 것 같고요. 이제 그 대상지를 좀 변경하신다고 좀 말씀하시는데 맞습니까? 네네. 제가 2022년도 말 행감 때 이 안심 비상벨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공중 화장실 지금 안심 비상벨 설치 현황 혹시 알고 계세요? 그 당시에는 엉망이었는데. 지금 공중화장실 관련된 거는 이제 자원순환과에서 도비 보조 사업으로 네. 하다가 지금 현재 공원과에서 하는데 지금 설치율이 얼마나 많이 지금- 올라간 걸로는 알고 있는데. 지금 그건 조례에서 이제 네.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이제 강제 규정으로 돼 있기 때문에 다 설치된 걸로 알고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한 개방 화장실 포함해서 한 400개 정도 400개 정도. 예, 그렇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설치를 몇 프로나 했는지 공중 화장실. 그 비율은 뭐 저희 소관은 아닌데 설치한 개수는 좀 그렇게 파악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거죠. 이제 일반 공중 화장실도 100% 설치가 안 됐는데 이 공공청사만 뭐 우선적으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일부 이제 이견이 있었던 것도 같아요. 그래서 그 공중 화장실과 형평성 문제도 조금은 고려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뭐 특별히 저는 마치겠습니다. 많지 않습니다. 참 한 가지 경기 행복마을 관리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예산이 이제 도 예산이 삭감이 되면서 저희 것까지 같이 이제 삭감을 하셔야 되는데 이거 삭감을 해도 큰 문제 없습니까? 네, 현재 도에서는 이게 민선 7기 이 역점 사업으로 왔고 지금 민선 8기 들어와서 자체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공식적 입장을 내지는 않았지만은 여기 성과를 분석을 해서 늘리지는 않을 것 같고요. 시군에서는 폐지나 일몰 축소로 가는 경우가 지금 간혹 있습니다. 저희도 올해 성과를 보고 좀 요구를 어떻게 존속을 할 건지 아니면 규모를 줄일 건지 지금 보면은 전체적으로 작년까지 규모의 반으로 줄었습니다. 예산은 10명인데 지금 기준 인력이 5명으로 줄였고요. 계속 상임위에서 그렇고 의원님들 여러 부분에서 지적을 해주셨지만은 좀 중복되는 사업들이 좀 있기 때문에 생활면 SO 사업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공공근로 사업들하고 좀 중복되지 않게 특색 있는 사업을 좀 발굴해서 같이 여러 가지 좀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게끔 올해는 관리 감독을 좀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8대 평택시 의회에서 그 소속 상임위 시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분명히 드렸었는데
시작을 멋지게 하고 관리 감독이 철저히 안 되면 애물단지로 전락할 것이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었고 또 도 예산이 줄어들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근데 이제 우려가 현실로 이제 나타난 거죠. 정말 판단 잘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뭐 공공 요금 같은 경우도 지금 여기에 그 두 개소 720만 원 지금 삭감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삭감돼 있는 걸로 돼 있잖아요. 공공요금 사람은 줄일 수 있어도 공공요금을 이렇게 줄일 수 있는 거를 그러면 예산을 왜 그 전에는 이렇게 넉넉하게 주셨어요? 그렇죠? 요 부분은 산술적으로만 봤을 때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예산을 넉넉하게 주다가 타이트하게 간다는 얘기잖아요. 이 공공요금은 줄일 수가 없는 건데.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예산 편성에도 문제가 심각하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뭐 부실 운영하고 하는 거는 뭐 그건 나중 이야기지만 이런 예산 문제도 공공요금을 이렇게 줄일 수 있는데 그전에는 그럼 왜 지급을 했느냐라는 거죠. 얼마든지 줄일 수 있는데. 그렇죠. 잘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치겠습니다. 네, 이현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의원님 계신가요? 네, 김선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김순희 의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페이지 보면 평택항 대찾기 시민운동사 발간이 있어요. 책자 발간을 하는데 책자를 1000권을 발매를 하시고 출판 기념식하고 초청장 뭐 행사비 등으로 지출이 되는데 책 1000권을 발매하는 이유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이 사업이 그동안 아시겠지만 당진하고 평택항 경계 분쟁하고 또 자녀 그 향후 개발을 그 부지까지 다 저희가 되찾아온 상태에서 그동안 시민단체뿐만 아니고 여기 계신 시의원님들도 저희 행정기관하고 같이 노력을 했기 때문에 그런 성과를 우리가 자축을 하자 이런 측면에서 이게 2022년도에 본 예산에 1000권을 발행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작년에 결산을 봤는데 주위에서 하시는 얘기가 요거 이렇게 끝내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리고 발간을 하다 보니까 좀 수요가 더 원하는 데가 있다. 그래서 1000부를 더 발간을 하고 그리고 이게 발간을 해서 끝나지 말고 요거를 좀 우리가 성과를 좀 대회에 좀 알리고 서로 자축하기는 의미에서 출판 기념식도 자축회를 좀 갖는 게 어떠냐 그래서 이번에 1000부 더 출판 1,700만 원하고 그리고 출판 기념에 자축연 한 1,300에서 3,000만 원을 이번 추경에 올렸고요. 여기 추경에 의원님들께서 해주시게 된다면은 총선 이후에 다 같이 의원님들 같이 모시고 자축연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책자 1000부가 추가로 발간돼 갖고 결국은 2000부 정도가 네, 그렇습니다. 주로 이 책은 어디로 거기 오시는 분이 다 한 권씩 가져가시죠? 이게 이제 막 배부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평택 수호범 시민운동본부에서 그 배부처를 다 만들어 놨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20페이지 좀 한번 봐주시겠어요? 교육경비 보조금 지원해서 1억 8천이 올랐는데 이거는 시립 유치원 교사 처우 개선비인데 시립 유치원에 총 교사가 360명인가요? 예, 뭐 이제 그 상황에 따라 이제 몇 명이 왔다 갔다 하기는 하는데요. 기본 360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 의회분 교육과정 프로그램 지원 사업이 2023년 3월부터 교육청 전액 지원으로 결정에 따라 삭감이 됐어요. 예, 이게 기초 22년도, 23년도까지는 저희 공사립 유치원에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 이제 학비 지원을 했습니다. 그때 이제 교육청에서 70%를 대고 시에서 30%를 댔습니다. 근데 24학년도부터는 교육청에서 전액 자기네들이 부담할 수 있다고 이제 의사 표현이 와서 다만 이제 아시지만 학교는 학기가 3월 시작이다 보니까 2월까지는 기존대로 시에서 30%를 해주고 3월부터는 전액 자기네들이 한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3천만 원입니다. 약 1, 2월 사용분 그것만 남겨놓고 나머지 부분을 감액한 사항입니다. 그런 거 남겨놓고 감액한 거죠. 여기 교육 개선 사업에 보면 교육 개선 사업으로 그 금액이 똑같은 금액이 여기서 감액된 금액이 올라가 있어요. 그럼 교육 환경 개선 사업은 주로
전 초중고를 다 유치원까지 대상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예, 초중고를 대상으로 하고요. 참고로 이제 작년에 저희가 학교 초중고 환경개선 사업이 1년에 약 60억 정도씩 저희가 투입이 됩니다. 그리고 그 50% 이제 저희가 60억을 대면 교육청에서 50% 이제 60억을 대는 50대 50 사업인데요. 그 수요가 이제 개존에 몇 년간 하다 보니까 수요가 좀 줄기는 했지만 교육청도 처음에 이제 그 예산 확보에 좀 문제가 어려움을 들어서 저희하고 이제 맞춰서 필요 예산만 이제 최소한으로 해서 잡아놨던 상황입니다. 근데 교육청도 12월 연말에 이제 좀 추가 예산을 확보했다 그래가지고 참고로 24학년도 같은 경우는 22개 학교가 이제 환경개선 사업을 신청하셨는데 매년 다 해드리지는 못하지만 올해 같은 경우는 14개 학교만 결정이 됐습니다. 이제 재원 문제로. 그래서 요번에 저희가 추가적으로 부담을 하고 교육청하고 논의해서 더 많은 학교가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52페이지 보면 인터넷 서비스 운영해 갖고 1억 2,500이 올라왔는데 홈페이지 백업 시스템 노후 장비 교체 구입 이거는 이게 그게 계약이 만료가 돼 갖고 다시 계약이 4월부터 시작되는 건가요? 계약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요거는 원래 이제 내용 연수가 지나갔고 올해 교체를 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이제 올해 교체를 못 하고 내년도에 이제 교체를 하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올 연말에 이 시스템이 장애가 나갖고 지금 현재 그 유지보수 업체 그 장비를 대체해 갖고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에 올린 겁니다. 아, 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미리미리 그 장비 점검을 하거나 그러면 본 예산에 올라왔었어야 되는 금액인 것 같아서 추경에 올라온 게 갑자기 올라온 게 무슨 이유가 따로 있나 해갖고 여쭤봤는데 그런 이유가 있다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런 미리미리 모든 장비 같은 것도 오류가 있기 전에 한번 그 점검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저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순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자 의원입니다. 49쪽 보시겠습니다. 통근버스 임차 운행에 대해서 이제 4개 노선에서 한 개를 더 추가해서 그 금액에 이제 1억 1,200에서 이번에 2,800이 올라왔는데 그 노선이 송탄에서 본천까지예요. 그 송탄에서 본천까지 이 노선 중에 그 직원분들이 타신 분 중에 그 차가 실질적으로 다 있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 사용을 하게 되나요? 통근버스를? 그 뭐 개인이 차를 소유했건 안 소유했건 통근버스니까. 네, 왜냐하면 타는 여기에 이제 주차란으로 인해서 주차란을 해소하기 위해서 통근버스를 운행을 하게 한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 차가 있는 이제 직원분들이 우리 어떤 그 주차 민원의 발생에 따라서 이제 주차란 해소로 인해서 통근버스를 운행하게끔 되겠다라는 어떤 필요성을 얘기해 주셨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거기에 목적에 맞게끔 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그럼 송탄에서 본천까지 지금 현재 몇 명이 지금 타며 그 중에 지금 몇 명이 그러면은 개인적인 차를 소유하고 있는데 이 차를 하고 있는지 이런 전체적인 그 5개 노선이 다 그 현황 파악이 되어져야 되지 않나.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들이 봤을 때 여기에 목적에 맞게끔 이걸 임차를 해서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집행부에서 이 주차 민원 해소에 대해서 이러한 그 혈세가 나가도 공감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거에 대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예, 대부분 차 있는 직원들이 많은데 왜냐면은 타는 사람이 항상 뭐 고정돼 있는 건 아니고 누구나 직원이면은 누구나 탈 수 있는 거고요. 그렇다고 차 없는 직원은 대중교통 이용한다고 해서 저기 통근버스 타지 말고 대중교통 이용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말씀을 이해는 하나 여기 사업의 필요성이 이렇게 적어놨기 때문에 이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그 전체 직원 대비 차를 가지고 있는 인원을 정확히 뭐 현재 이렇게 파악되진 않았지만 자료는 있습니다. 자료는 있고요. 그리고 지금 개선이 좀 많이 되고 있고 통근버스를 확대하려는 것은 지금 본청도 그렇고 여기 출장소도 그렇고
되게 그 주차할 자리가 항상 부족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 이유 때문에 이제 하는 건데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청의 통근버스가 지금 5개의 노선을 했을 때 총 연간 임차 운행이 얼마죠? 5개의 노선을 하게 되면 총? 지금 임차 노선은 현재는 한 군데를 하고 있고요. 네네. 지금 한 군데를 더 추가하고 그 그러니까 기존에 4개에서 네 개에서 5개로 늘리는 5개로 겁니다. 예. 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럼 총 5개를 했을 때 네네. 총 임차 비용이 얼마인 거죠? 지금 현재 우리 운전직 공무원들이 운전직 공무원들로 이제 노선을 운영하다가 작년에 이제 올해 본 예산에 서서 한 군데는 임차 버스로 넣고 그리고 나머지 이제 3개 코스는 3개 노선은 저희 운전직 공무원들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를 더 임차 버스를 하나 더 세워 주시면은 그러니까 이번에 한 코스를 개 하나 더 거잖아요. 늘려서 코스를 하나 늘려서 예, 예. 이건 임차를 해서 이용을 하겠다는 거잖아요. 네, 지금 현재 그 송탄에서 평택으로 오는 노선을 임차 버스로 하고 그 하나를 이제 용의동 쪽을 하나 더 노선을 더 늘려가지고 그쪽에서도 오는 직원들 가급적이면 통근버스 이용해서 주차난 해소도 하기 위해서 그렇게 됐어요. 네, 실질적으로 이 현황 좀 파악을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총 그 노선에 대해서 총 우리 그 이거를 이용하고 있는 우리 직원분들 중에 개인 차 소유를 하고 있는 분과 그렇지 않는 분 누구나가 이제 통근버스니까 이용을 할 수가 있으나 우리 목적에 맞게끔 이것이 또 운행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뭐 그런 걸 파악 현황 좀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요? 네, 제가 2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그 교육 강사 수당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보화 교육에 있어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 그 수강생들이 신청한 수강생들이 계시고 거기서 이제 강사하시는 분들 강의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아마 그 수당 금액이 최저 수당 금액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비용이 맞질 않아서 수강생분들이 정보화 교육을 신청함에 있어서 어떤 그 목적 달성을 좀 하셔야 되는데 강사분이 여의치가 않으니까 시간이 여의치가 않으니까는 아마 이제 초급반, 뭐 중급반 뭐 이렇게 이제 분리가 되는데 초급반의 경우도 조금 이제 연세들이 좀 많이 있다 보니까 잘 그 이해를 못하시는 그런 수강생들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해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시간이 부족한 관계로 그냥 넘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그 문제점에 대해서 시간 낭비도 되고 예산 낭비도 된다 그런 식으로 강의를 할 것 같으면은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보완하기 위한 어떤 그런 그 예산이 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지방자치 인재개발원의 강사 수당 지급 기준을 준용해서 지리적 접근성 등 우수 강사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급액을 기준액의 20% 범위 내에서 추가 지급이 가능하다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강사의 교통비, 숙박비 등 실비 보상은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이 가능하면서 이렇게 나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강사님 그 수당이 20% 내에 범위 내에서 지급 가능하다는 그런 그 조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첨부를 하시고 우리 정보통신과장님께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한번 연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의원님 죄송한데요. 네. 그 정보화 교육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가 전체를 총괄하는 게 아니고 그 사업 부서에서 교육계획 잡을 때 그때 강사비까지 다 예산에 넣기 때문에 저희 부서가 관여를 안 합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그 농업센터의 담당 과장님과 팀장님하고도 제가 한번 상담을 좀 해봤었는데,
우리 그 본청의 정보통신과에서는 가능하다는 그런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소통의 문제가 좀 없지 않아 있는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한 번 더 농업기술센터하고 우리 정보통신과장님하고 저하고 한 번 더 다시 한번 미팅을 좀 해서 한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치행정협치과장님한테 한번 드리겠습니다. 그 송탄동에 작은 도서관이라고 있습니다. 송탄동 그 칠원동에 거기가 이제 그 1층은 주민자치 프로그램실로 다 사용을 하고 있고요. 2층은 작은 도서관 및 돌봄 교실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뭐냐면은 방음에 대한 문제입니다. 방음. 그 혹시 뭐 제안 받으신 적 있으신가요, 과장님? 아니요, 없습니다. 근데 방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즘에 주민자치 프로그램실에서 댄스라든지 라인 댄스 뭐 여러 가지 그 장구 뭐 이런 난타 뭐 이런 거를 이제 배우기 위해서 우리 주민자치 프로그램에서 이제 그런 활동들을 하시는데 방음이 안 돼서 그 주변에 이제 빌라, 원룸 이런 주택에도 야간에 근무하시고 주간에 쉬시는 분들한테도 좀 피해가 되고 특히 이제 2층에는 도서관 및 어린아이들 돌봄 교실이 있는데도 방음이 안 돼서 그 기능을 못 하고 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해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그 방음 장치에 대한 예산이나 이런 부분을 송탄 동장님하고 한번 상의를 하셔가지고 한번 준비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런 문제는 25개 읍면동이 다 공통으로 갖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저희가 전반적으로 주민자치 프로그램에 문제가 없는지 다시 한번 파악을 해서 이 부분 포함해서 한번 자료를 수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더 이제 그 PTP 자료를 좀 올려주실 건데 송탄동 행정복지센터가 준공된 지가 13년 정도 됐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이 PPT 자료 그 사진상으로 보면은 보이시죠? 잘 보이시죠? 균열이 지금 심각하게 가 있습니다. 내부 벽, 천정 이런 부분이 왜 이런 현상이 났을까요, 우리 희객 과장님? 네, 뭐 제가 전문가는 아닌데 제가 듣기로는 저희 내부에 조적으로 쌓은 부분이 저렇게 된 거고 구조 안전 진단을 받았을 때 받았는데 뭐 구조적으로는 문제는 없는데 그래서 저거를 허물고 저기 내부의 조적벽을 허물고 다시 이제 쌓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 저 국장님한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개인 주택을 새로 지셨을 때 13년 만에 저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을 갖고 계세요? 말도 안 되는 현상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부분이 지금 그 공공 건물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자체가 좀 창피한 일입니다, 사실. 물론 이제 그때 당시에 뭐 감리나 여러 가지 이제 그 철저하게 하셨겠지만은 아마 그 송탄동 행정복지센터 옥상으로 올라가면은 조경이 꾸며져 있어요. 옥상 조경. 그게 한 2021년부터 아마 조경을 조성했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아마 그 영향력이 좀 있지 않나 그런 좀 판단이 되고 그래서 일단은 저거를 이제 약한 그 내부 벽을 털어내고 샌드 판넬로 해서 이제 그 다시 공사를 다시 시작하니까 약 한 7억 정도 예상이 나왔죠, 희객과장님. 예, 그 정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이게 엄청난 이제 그 세금 낭비입니다, 사실 이런 부분이. 그래서 우리 국장님과 또 우리 관련 과장님 뭐 다 이런 부분이 재발생이 안 되도록 좀 이렇게 철저히 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들을 안 하시네. 알겠습니다. 국장님.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행정자치국 소관 생정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